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미분양 할인을 좀 많이 하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막 벌 때는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고 네. 내려갈 때는 막 울어요. 도와달라고. 네. 어디서 도와주게. 이게 다 우리 세금인데. 그래서 최근에 13 대책이라고 그래서 네. 미분양 많아질 것 같으니까 많아지고 있으니까 분양가 전매 풀어줬고요. 이제 실거주 완화도 해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열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분양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5천 호 정도 최대를 찍었다가 네.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7만 호 정도로.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또 미분양이 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또 그러면 좋은 신호인데? 네. 오르는 신호인데?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줄어드는 이유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죠. 네. 그냥 그게 숫자로만 그냥 줄질 않으니까. 그냥 줄질 네. 않으니까. 네.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어요. 아. 못했죠.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미분양 될 거니까. 미분양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쫄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엄청나게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줄죠. 왜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할인 분양도 하고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미분양 세대수의 절대량이 준 건 네.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건설사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근데 건설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시 분양이 증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미분양이 증가할 거예요. 분양 증가하니까. 건설사들이 너무 분양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버티진 못해요. 왜냐면 이자 비용이 계속 내야 그렇죠. 되니까 땅만 갖고 있는 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시 분양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양 분을요. 그 전에 건설사들이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미분양 할인을 좀 많이 하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잘 팔릴 때는 가격 막 올리고 그러다가 안 팔리면 싸게 안 팔리면 싸게 팔고 네. 시장의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될 때 돈을 저장해 놨다가 네. 또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상하게 네. 우리나라는 막 벌 때는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고 내려갈 때는 막 울어요. 도와달라고. 네. 어디서 도와주기는. 그래서 정부한테 막 도와달라고.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네, 사달라고 그러고 정책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최근에 13 대책이라고 그래서 미분양 많아질 것 같으니까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가 전매 풀어줬고요. 이제 실거주 완화도 해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건설 회사들이 만든 협회들이 나서갖고. 네. 그 협회들 세더라고요. 네, 맨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구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뭐 미분양 아파트 풀어주려면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집을 싸게 분양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온 거죠. 그리고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건데 이 기회가 지금 박탈되고 있어요. 전매 제한 완화하니까 또 막 분양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청약받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대요. 거기다가 뭐 저 1주택자만 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은 뭐 2주택까지는 된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만 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건설사들도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는 줄 아세요? 땅을 비싸게 사놔서요. 그 손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손해를 감내해야죠. 그동안 돈 벌었잖아요. 손해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감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를 때는 또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를 때 뭐 세금 더 냅니까? 똑같이 법인세를 해서 똑같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건설사들이 지금 도덕적 해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를 근데 바꿀 생각을 정부는 안 하는 거야. 국토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슬슬 개입이 돼 있나 보죠, 지금? 아까처럼 정책 완화해주고 이런 거 다 개입.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책 다 풀어주고, 분양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게 마치 부동산 PF와 연결돼서 한국의 경제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처럼. 뉴스에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잖아요. 이제 PF가 망가져서 그렇죠.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금융까지 망가지면 우리는 다시 또 IMF 위기를 겪게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우린 겁나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아니, 근데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대상이 뭔가 책임지고,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저는 분양가 인하라고 보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전에 이제 제 경험이 보면요. 반포에 지금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에 미분양이 돼가지고 네. 분양가 엄청 할인해서 그때 저한테도 사라고 전화 왔었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때 샀으면 저도 큰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할인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분양이 게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그 건설사 출신이에요. 그 건설사를 제가 6년간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다니다가 제가 그 미분양할 때 회사를 나와서 애널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그 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그 분양소장님이 심지어 저하고 엄청 친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오래요. 그러더니 광수야, 지금 미분양 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인해서 줄 테니까 싸게 팔아봐. 그리고 혹시 네가 덜 싸게 팔면 그 차액을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그때는 일 안 하고 그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 아파트 한번 팔아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사람 모아가서 모델하우스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가신 분들이 다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옆이라 먼지가 많대. 그렇지. 거기 차가 얼마나 막히고 고속버스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단점만 보이는 거죠. 안 좋대. 경부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러울 거래.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분양했고 사실 그때 분양가가 또 그렇게 뭐 높지 않게 돼서 그럼 충분히 살만하게 됩니다. 그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안 해요. 오히려 어떤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분양가 계속 오른대. 그래서 지금 빨리 사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정부의 비대칭성이 크고 너무 진짜 안타깝다. 제가 이러려고 이런 거를 교정하려고 회사를 나왔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니 지금 진짜 그리고 간단하거든. 시장 가격에 맞춰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보다 지금 싸게 나왔네 기회네 하고 달려들거든. 맞죠. 대출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니까. 그렇죠. 금리도 좀 내려갔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저도 이상했었는데 이런 또 논리가 있었네요. 왜냐면 항상 그래왔거든요. 버티면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엔 버티는 사람이 회사가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정부에서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그 건설 회사들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겠네. 그렇죠. 근데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부동산 PF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만기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전매 풀어주고, 그런 거 정책 바꿔주고, 유동성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고통 분담인데, 왜 집도 없는 내가 대형 건설사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지. 그럼 대형 건설사 돈 벌 때 저희한테 뭐 배당을 줬습니까? 아니, 가격 오를 때 분양가 그렇게 올려서 팔더니. 아니, 제가 건설사 출신이라서 제 다 지인들이 다녀서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사실은 잘 지도해줘야 좋게 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덮어주고. 아이, 괜찮아.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20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혁신도 없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요, 전 세계에서 주택사업을 빼고는 수익률이 수익성이 가장 낮아요. 안타까운 거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한 건설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 어려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게 해라.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건설사로 탈바꿈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도 오래 다니고 맨날 그 주택 경기에 맞춰서 막 구조조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분양 시장에도 실수요자들 조금 더 좀 보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집값도 올리고, 지금 분양하는 게 쌀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분양가가 오른다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기자재가 오른다는 거예요. 뭐 시멘트나 철근. 그러니까 엄청, 요즘에 그 얘기잖아요. 엄청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땅값이에요. 최근에 땅값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그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막 사지 않으니까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분양가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맹신을 갖지 마세요. 근데 다 보면 막 분양가 오르니까 계속 오를 거야. 집값도 미루고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천만 말씀. 분양가도 과거에 보시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실수요자 여러분, 서둘지 마라. 그렇죠. 서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그런 뉴스나 이런데 제가 오늘 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는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냉철하게 정보를 판단해라. 기회는 온다. 반드시 온다. 제가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광순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하고 셀코 TV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걸 광순의 복덕방. 복덕방. 여기에다가 연락을 하면 올바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몸담은 회사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 이광수 의원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셔서 오늘은 이제 한번 훑어봤다면 그때는 이제 쪽집게처럼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 복덕방을 이제 계속 내니까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요약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 주시면 저희 고맙죠. 그래서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